자, 지금 저희 현장이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가 만나는 현장, 저희 오마이 TV가 다른 채널로도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데 지금 만나고 있네요. 아, 예. 예, 잠깐 보고 올까요? 예. 저도 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우리 지금 경제부지사 부지사로. 예. 우리 강민석 대표님은 네, 아까 저거 봤는데. 왔어요. 앉으시죠. 경기도는 잘 있습니까? 네, 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잘 있습니까? 대표님 악수 한 번만. 이거 다시 하시죠. 네, 네. 네. 그래, 고맙습니다. 밑에도 한번 봐주세요. 네, 그래. 정면 한번 봐주세요. 네. 그래, 고맙습니다. 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경기도 이 넓은 경기도가 제가 인천에 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지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확실히 인천 사람이 맞네. 지사님은 일상적으로 느껴야 그게 경기도인데 확실히 경기도 떠난 느낌이 오늘 들었습니다. 네, 그러시네요. 아유, 경기도 잘 있고요. 네. 오늘 대표님 또 시청자분들 많이 오시고 했으니까 또 모두 발언으로 좀 한두 마디 좀 드리고 싶네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내란 정국 수습을 위해서 가장 앞에서 이끌어주고 계신 우리 이재명 대표께 정말 수고 많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내란 종식은 정권 교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으로 과연 정권 교체가 가능한 건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우려스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이제 선거 연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8년 전 촛불혁명 때는 민주당의 정부에 머물렀습니다. 빛의 혁명에서는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부터 좀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하는 생각을 첫 번째 말씀으로 또 모두 말씀으로 또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권 교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권 교체 이상의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것이고 제7공화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그와 같은 제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개헌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유감입니다.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관문이 될 것입니다. 제7공화국 만들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 또 경제 개헌, 또 이를 위한 임기 단축, 이런 개헌 논의가 제대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년 전 우리 당시 우리 이재명 대표와 함께 했던 이재명 대표와의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이 국민과 했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20년 전에 이야기했던 그 개헌을 이제 완수해야 하는 새로운 공화국의 문을 여는 책무를 우리 민주당이 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감세 논쟁, 또 감세 포퓰리즘, 이게 아주 극심합니다. 이 비전 경쟁이 돼야 하는데 감세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니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감세 동결 그리고 재정 투입에 대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5년간 앞으로 국가 채무 비율을 5%포인트 올리는 것을 우리가 감내한다면 200조 정도의 재원으로 경제 활성화, 또 거기에 따른 세수 확충과 같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인구 소멸, 지방 소멸, 경제 지금 성장 동력의 소멸하는 것들을 막고 끌어올리는 그런 견인의 역할을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필요한 부분에 증세도 필요합니다. 지금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 또 초고령화 시대와 또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시대를 위해서는 그와 같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탄소세, 기후경제의 핵심이고요. 또 이와 같이 필요한 부분들, 탄소세 같은 것들 점진적으로 도입해서 재생에너지 생산이나 또 기후복지 이런 데 쓰게 되면은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권 정당으로 필요하다면은 아주 용기 있게 이와 같은 증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그 민주당은 아까도 정권 교체에 대한 우려에 대한 걱정을 표시했습니다만 신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만으로도 안 되고 말을 바꿔서도 안 됩니다. 수권 정당으로 이와 같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 이 대표님 뵌 자리에서 또 모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 하셨어요? 네. 네. 아주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요. 이제 도정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상황이 매우 여러 면에서 어렵다 보니까 도정에다가 이제 국정에 관한 문제까지 걱정하시느라 더 노심초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은 민주당원으로서 국민이 더 안심하고 또 이 나라가 더 발전할 방향이 무엇인지 제가 오랜만에 뵙는데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홍규 전화드립니다. 네, 의원님 지금 김동연 경기지사 이재명 대표 만남 공개 부분 보고 오셨는데요. 네. 좀 평가를 좀 해볼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뭐 많이 준비해서 오셨네요. 김동연 지사 네, 예, 개헌 얘기하시고 예. 수권 정당으로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고 음. 민주당의 승리가 불투명하다 네.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뭐 승리가 불투명한 것 같지는 않고 그 끝 마지막까지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네. 그 지금 개헌을 말씀하시는 그 의미나 심정 또 수권 정당으로서의 어떤 정책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는 알겠어요. 개헌을 얘기해야지 그래도 좀 경선 주자로서의 의미나 존재가 부각이 되고 네. 또 나름 본인이 경제관리 출신이시고 하다 보니까 정책적인 부분 또 포인트로 준비하신 것 같은데 두 분이 뭐 좋은 말씀 많이 나누시고 어떻게 하여튼 이 민주당 정권을 확실하게 압승으로 예. 대선에서 압승으로 민주당 정권을 이루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잘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뭐 임종석 전 실장, 예. 오늘은 김동연 지사, 뭐 지난번에는 김부겸 전 총리, 또 뭐 김경수 전 지사까지 예. 두루두루 만나고 있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도 만났고 이런 행보는 뭐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통합, 화합 그렇죠. 예. 한 길로 가는구나 이런 당연히 생각할 뭐 것 같아요. 당연히 좋은 행보고 어찌 보면 또 예상할 법한 행보인데 네, 스스로 이제 굉장히 포용력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와 다른 주장, 국힘까지 포함해서 그 차이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직접 어떤 그 계엄 상황에서 체포와 사살의 당사자로서 네. 그대로 사선을 넘나들면서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시민들하고 최근에 또 한번 어떤 그 동지애, 전우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져가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계엄에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정권, 민주당 집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또 이재명 후보 본인에 대한 어떤 그 비호감 이런 걸 갖고 있는 분들에게 네. 최대한 안정감을 드리고 우리나라가 빨리 하여튼 정상화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지금 계속 전달하는 의미 있는 행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성과도 알겠습니다. 있는 것 같고. 예, 성과도 있고 특히 뭐 이제 중도 보수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뭐 국민의힘 뭐 이쪽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공격도 하기도 하고 예. 민주당 뭐 다 안팎에서 비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예. 시대 정신과 맞는 그런 행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하여튼 굉장히 어떤 나라를 너무나 망가뜨려 놓으니까 예. 이거를 어떻게든지 좀 재건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중도 보수라는 걸 선언한 뒤부터 국힘이 어떻게 갈피를 못 잡고 지금 우왕좌왕하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유일하게 하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신 공격, 그 네. 무슨 그 지나친 그 포스터 문제도 그렇고 예, 너무 맞습니다. 유치한 모습을 보이는데 본인들 입장도 아직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특히 좀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상 내란 동조당으로서 네. 그냥 전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의 위험성을 알리거나 뭐 경고를 보내는 목소리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네. 그렇다면 이분들은 도대체 뭘 가지고 지금 대선을 치르려고 하는 건지 말로는 무슨 윤석열 저 탄핵 안 될 거다, 뭐 탄핵 반대한다 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속으로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보이고 있는 어떤 차기 수권 정당의 대표로서의 안정감 있는 행보와 이분들이 현 집권 여당으로서 보이고 있는 이 분탕질 이게 네. 너무나 선명히 대조되고 거기서 뚜렷한 어떤 그 건설적인 대안이나 본인들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입장 정리가 없이 네. 그냥 내란을 옹호하는 쪽으로만 가면서 자기 지지 기반에 있는 사람들을 최소로 결집시키자. 그런 전략이 아니면 근데 결국 노리는 건 그건 것 같아요. 뭐 나라꼴이 어떻게든 상관없고 대통령도 뭐 저건 감옥 가야 되고 아하. 차기 정권 창출은 어려울 것 같고 예. 내가 의원직을 지키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만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도대체 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행보들을 그렇네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뭐 이 정권을 유지하려고 해도 선거를 이겨야 될 텐데 그러게. 부정 선거를 믿는 사람들 그 윤석열 지지자들 그것만 모아선 예.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로지 걱정이 지금 뭐 명태균 걱정. 아니 어떻게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공당이 예. 뭔가 그 의혹의 수준에 불과하고 자신들이 저기 뭐야 억울하고 좀 뭐 그러면은 그런 게 있으면 조사해 봐라 이렇게 하는 게 그거를 맞는데. 또 밝힐 거 밝히고 예. 자기들이 또 당당하게 또 임할 건 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냥 아예 공식적으로 이거는 우리 당을 뭐 깨려는 보수 괴멸 수사다. 자백이지 그게. 자백이다. 아니 어떻게 명태균 씨의 혐의라는 게 네. 명태균 씨가 허풍쟁이라면서요. 그리고 그렇죠. 여론 조작하는 무슨 장사꾼이라면서. 이제는 뭐 근데- 명태균의 민주당 사람이라고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거기까지 갔습니까? 야, 민주당 사람이다 이제. 뭐 얼마나 할 말이 없고 두려우면. 아,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이제 암담한 상황인데 이제 예. 각자 도생, 자기의 정치 인생만 생각하고 뭐 그 차원에서 계속 예.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만 생각하니까 배신자 소리 안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유승민처럼 되면 안 된다. 이 생각만 있으니까 저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2017년도에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아까도 저희가 이제 오전에 이제 분석을 해봤지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예. 박근혜 때 그 이 새누리당 그 보수에서 예. 박근혜 이제 탄핵에 찬성한 그러면 정말 당까지 깨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까지 이게 회복이 됐는데 이제 없잖아요. 그렇죠. 제로. 예, 예.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힘 이러다가 사라진다. 최소한 100석 밑으로는 다음 총선 때 내려가서 존재감이 점점 없어질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상식적이죠. 어. 근데 본인들은 정작 그 생각을 그 생각을 못 안 하는 것 하는.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은 계속 그러니까 그 윤상현 의원의 얘기가 되게 좀 저는 계속 떠오르는데 네. 1년만 지나면 다 아. 잊어버린다. 이제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생각은 국민들은 어차피 개돼지고 그다음에 자기 재산 지키는 데에 가장 중요한 어떤 판단 기준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만 자극하고 일종의 환상만 보여주면 결국 강남 영남은 우리 찍을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 지금 의석은
뭐 백석은 우리는 항상 확보하고 가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크게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백석은 확보하게 가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강남 영남에서 공천만 받으면 상관없는 거지. 백석 안 돼도 상관없어, 상관없는 뭐. 거죠. 오히려 그분들은 자기가 한 40석으로 줄어들면 더 좋다 그럴 걸. 희소성이 없어지고 어디 뭐 그런 식의 그 이권을 개입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파이가 커지고 예.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다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건가요? 식의 집단인데. 아, 그러니까 그 일종의 그 본인들의 주장은 음. 탄핵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잖아요. 탄핵 이후에 박근혜 탄핵 이후에 뭐 본인들이 뭐 분열되고 뭐 그걸 통해서 국민들한테서 뭐 외면받고 네, 네. 그렇지만 자기들이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지금 정권까지 찾아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 이유가 뭐가 있었고 어떤 실력을 보여줬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오로지 이제 우리 민주당 쪽에도 사실은 탄핵에 관련한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죠. 그때 탄핵에 찬성했던 네. 탄핵 찬성 세력을 다 하나로 모아서 그때 대한민국의 수구 극우 이 정치 세력이 그때 네. 몰락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때 연합하지 못해서 다시 이들에게 나라를 망칠 기회를 오히려 선사한 셈이 됐다. 이런 반성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저 이제 통합을 위한 행보 이런 것들이 계속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방향을 놓고 보면 어떻게든 나라를 이제 더 이상의 갈등이나 혼란으로 이끌어가지 말고 네. 최대한 협력해서 나라를 살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지금 정치 집단과 예. 그거 상관없고 내가 빨리 내 자리 지키는 것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집단의 장래가 어떻게 될 건지 이건 뭐 불을 보듯이 뻔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내 자리만 지키면 된다라는 마음의 바탕 아래 국민들 우습게 한다는 게 있다는 게 이게 또 결정적인 문제인 거죠. 1년만 지나면은 다 잊어버리고 어차피 나는 잊어버린다. 될 거야. 그런 생각하는 그리고 국민의힘. 뭐 정권 뺏기더라도 네. 그 족보 언론 포함해서 언론의 대다수는 지형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하니까 또 아하. 있는 거 없는 거 찾아내 가지고 또 정권 때리기 시작하면 지지율은 빠진다. 그런 거 노리는 거겠죠.